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1% 이상 상승하며 222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0.92% 오르며 67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를 팔았습니다.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가 붙었고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시장의 글로벌 보급량도 40% 가까이 늘렸습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주년을 축하하면서 이런 내용의 성과들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지난해 채권 금리가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년 말 대비 45.7bp 내린 연 1.3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펀드의 순자산이 전년 대비 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식형과 채권형, 머니마켓펀드, 실물펀드 등의 순자산이 모두 늘어났습니다. 자, 월요일을 활기차게 시작해 주실 한 분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최영돈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번 주요 정말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날이면 주식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흐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앵커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오늘요? 오늘 제가 보유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서요. 괜찮았어요? 쭉쭉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떻게 올라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종합주가지수 1%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도 좀 보여줬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의 1%에 육박하는 흐름도 좀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수도 상당히 좀 아름다웠던 것뿐만 아니고 그 지수가 보여주고 있는 위치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양시장 다 1월 달 초반의 가격대를 지금 다 넘어서는 그런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지금 고가 패턴에서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 눈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좀 커지는 그런 이제 증시가 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고점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부분들은 월요일자에 이러한 이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은 이번 주 한 주를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쭉쭉 긍정적인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찬 주식 정보도 계속 공유해 보시고요. 또 실시간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기분 좋은 마무리 흐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들로만 오늘은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올인입니다. 여러분 인싸 소식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시장에서는 마치 풍선 효과라고 해서요. 불안감이 좀 사그라지면은 피어오르는 것이 바로 기대감이죠. 연초 국내외 증시를 출렁이게 했었던 이란발 불안이 좀 진정될 조짐 보이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방증해주는 주요 경제 지표들도 어느새 안정세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유동성에 힘입은 상승세가 좀 재개될 것인지 기지개 펴낼 것인지 이 부분에 관심이 커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늦게나마 이 1월 효과라고도 하죠. 1월에 주가가 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전진을 기대해도 좋다. 좀 늦게나마 1월 효과 기대도 좋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니까요. 또 게다가 어닝 시즌 다가오고 있으니 실적 잘 보시면서 이제는 악재 훌훌 털고 대응책 잘 세워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인싸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지난달의 외국인의 흐름 좀 한번 볼게요. 지난달 12월이죠.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상장 주식 수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또 그림을 준비
준비했는데 8,100억 원으로 집계가 된 모습입니다. 5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된 건데요. 더불어 외국인은 상장 채권에서 2조 4,910억 원을 빼서 이 3달 연속 자금이 유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죠. 주가가 오르기 전에 징조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수급 포착인데요. 따라서 이 시기를 잘 살펴보도록 하시면서 종목별 대응책 잘 꾸려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외국인의 수급 동향, 순매수세로 돌아선 모습 확인을 했었고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그 누구보다 웃었던 섹터는 다름 아닌 카지노주 그리고 엔터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엔터 3사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게 나타났었고 사실 버닝썬 사태 이후에 또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엔터주는 올해 이 한한령 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탄소년단과 빅뱅의 데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투심이 살아나고 있기도 하죠. 카지노주 역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인 VIP의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카지노주 역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네요. 특히 카지노주들은요, 실적 개선세까지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모두 빨간불 켜진 모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인사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굉장히 잘 가고 있죠. 한국 반도체 투톱의 주가 상승이 매우 매섭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도 뜨거웠던 특징주 중에 하나였는데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좋은 전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 나와줬고 게다가 앞으로의 업황 반등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IT 업종의 독주는 비단 한국 시장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의 팡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IT주들도 일제히 뛰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 시장이 한번 크게 충격을 받았을 때도 이들 종목들은 꼿꼿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IT 종목의 추가 상승세는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굉장히 좋았던 장세 흐름만큼이나 올 인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올 인싸니까 뭔가 전하는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일단 이란발 문제가 좀 진정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또 살아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지난달 외국인이요, 국내 주식을 8,100억 원이나 사면서 5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죠.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엔터주와 카지노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도체주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IT주가 지금 계속해서 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분 좋은 소식들, 전문가님은 그중에서도 가장 기분 좋은 소식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한 가지만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 먼저 전달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시장 수급 부분들을 좀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지난달 주식 뭐 8,100억 사들인 이후에 5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이라는 좀 기사가 좀 가장 좀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귀환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부분들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동반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 상향 부분들이 상당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를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속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자체는 IT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 다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예. 둘 다 하면 좋은데 하나만 선택하면 전문가님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정말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사실은 뭐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도 상당히 엄마냐 아빠냐 뭐 이런 질문이죠? 뭐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자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빅사이클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준다라고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삼성전자 쪽보다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전적으로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변동성에 의거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뭐 물론 좋습니다. 뭐 맞아요. 반도체뿐만 네. 아니고 삼성 휴대폰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좀 고르자라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둘 다 좋아서 고민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이제 지난달 8,100억 원의 매수를 하면서 순매수로 전환했는데요.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국내 증시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여기에 또 플러스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엔터주, 카지노주, 그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주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어떤 또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인싸 소식은 뭐 인싸 쪽으로만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시장이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을 좀 꼽아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좀 가장 화려하게 불꽃을 태웠던 섹터군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중국 소비주에 있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미중 무역의 합의 부분들은 사실은 한중 간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소비주들과 관련된 스토리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들어왔었고 저점 자체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상당히 지난 연말부터 말이 좀 많았었던 네. 그러니까 루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계속 업데이트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시진핑이 드디어 이제 2020년도 상반기에 국내에 좀 방문을 할 수 있다. 방한 기대감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확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네, 근데 시진핑 주석이 네. 3월에 방한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럼 이 관련 중국 관련주들을 벌써 이제 1월부터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3월 직전에 사는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주가의 위치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관련 종목군들 특히 이제 화장품주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상에 차트를 좀 띄워놓고 봤는데 지금 아모레지라는 종목을 좀 띄워놨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작년도 11월 달에 고점 자체가 87,000원인데 오늘 드디어 이제 강하게 상승 돌파를 시켰습니다. 뭐 그만큼 직전 바닥에서 움직였던 게 아니고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3월 달이라든지 뭐 방문에 대한 직전 부근에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올 것 같아, 방문을 할 것 같아, 방한을 할 것 같아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지금서부터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대다수의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 저평가 국면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은 소문에 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3월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전에 지금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의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최영돈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던 월요일장. 오늘장에 있어서 인싸 소식들 그리고 인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전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처음으로 6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수정 주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주가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장중 흐름 좀 보실까요? 계속해서 쭉쭉쭉 오름세 추이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좀 보시겠습니다. 0.84% 소폭 상승해내면서요. 오늘 장 후반 들어서 6만 원 터치하면서 6만 원 선 안착된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SK 하이닉스도 오늘 좀 기분 좋은 움직임 보였는데 사실 이들 간의 향후 주가 추이에 있어서의 향방은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믿을 것은 삼성전자 반도차다라는 의견 때문인데요. 자, 하이닉스 한번 보실까요? 2% 가까운 상승폭 보이면서 SK 하이닉스도 10만 원 선을 뚫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창사 이래도 처음이라고 하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의 다른 시각은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해 가시면서 대응책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엔텔스인데요. 자, 5G 코어 네트워크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에 있어서의 주식 양수도 계약 소식에 오늘 상승세가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HFR의 자사주 매각을 한 건데 엔텔스 어떤 회사인지 좀 살펴보면 SK텔레콤 사내벤처팀에서 분사 설립된 회사인데요. 국내 이통 3사와 또 삼성전자, 노키아 등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사가 주요 고객사로 보유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크게 동반해 가면서 쭉 올라온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상승이었는지 보니까 17% 넘게 거의 18% 가까운 상승 흐름 보였네요. 11,150원까지 올라온 엔텔스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P도 좀 보실까요? 요즘 들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인기가 정말 초절정 뚫고 있습니다. 참 화두인데 관련주로 나왔습니다. BP도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라는 소식 들리게 되면서 오늘 장 빨간봉을 크게 키워낸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BP도 박테리움을 함유한 루마티스 관절염 예방, 개선, 치료용과 관련한 특허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소식 나오게 되면서 급등세가 갑자기 몰린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특허로 BP도 같은 경우에는 2039년까지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장중 흐름 보시게 되면 이 소식 나오게 되면서 쭉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되시죠? 오늘 장 후반 들어서 거의 3만 원 선 추각해 가다가 13%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3,000원 오르면서 25,700원에 종가마신 BP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메디톡스네요. 이 메디톡스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해서요. 이 회사의 히알루론산 필러의 한 종류를 효능 그리고 안정성을 실은 논문을 바로 국제학술지에 등재를 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게 되면서 메디톡스의 주가 추이가 지금 계속해서 오름선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약바이오 업종 지금 중국 진출 서두르고 있는 와중에 메디톡스 역시 올해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감까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오름 추세선 가져가면서요. 오늘 종가 확인하실까요? 오늘 8%대 종가 탄탄하게 보여갔습니다. 37만 3천 원까지 올라온 메디톡스 오늘 장에서도 양봉 그려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녹십자 MS 살펴보시겠는데요. 이 제재 처분으로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는데 그 거래처가 꽤 탄탄한 거래처였죠. 대한적십자사와의 거래가 중단된 겁니다.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와 거래가 중단된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이 274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연도 매출액 대비해서 31.7%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많이 실망감과 함께 매도 물량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저가를 기록한 오늘장이었는데요. 4%대의 낙폭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녹십자 MS 개장하자마자 이 공시 나오게 되면서 받아들이면서 쭉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네요. 4%대 낙폭 보이면서 4,880원으로 녹십자 MS 뒷걸음질 친 오늘장이었습니다.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역시 첫 번째로 소개한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엔텔스 5G 관련주인데 최재 주주 변경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BP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요즘 대세인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 조성물 관련 미국 특허 소식에 역시 상승을 했고요. 제약바이오주가 좀 많이 보였네요. 메디톡스와 녹십자 MS까지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5가지 종목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종목 어떤 걸 뽑으셨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 관심은 가지만 그중에서도 한 가지를 뽑아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네 번째 종목이죠. 메디톡스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사실은 뭐 똑같은 뉴스였던 것 같아요. BP도도 마찬가지고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호재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BP도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장 마감에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지는 그런 흐름도 좀 보여줬는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임상 연구와 관련된 논문 부분들을 게재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8%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상승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 전서부터 올라갈 거야라는 시그널들을 시장에도 좀 던져주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는 종목군에 상당 부분 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메디톡스가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2018년도 고점입니다. 81만 원을 기록을 해주고 37만 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근 2년 기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뭐 앞서서 뭐 연구 논문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향후 이제 매출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체크를 하셨을 때 중국 시장에서 드디어 이제 2020년도에 뉴로녹스죠. 예, 중국 시판에 대한 허가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에 대한 흐름들은 어느 정도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먹거리겠죠. 차세대 제형에 따른 이제 제품 다변화를 좀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호재 부분들도 호재 부분이지만 동사가 원래 보유를 하고 있었던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들도 주가에 좀 투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를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셨던 4종목, 5종목 대비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200일선에 대한 특히 이제 40만 원대에 대한 돌파 흐름들을 저희가 보면서 한 번쯤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메디톡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상승의 여부가 큰 종목 메디톡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뉴로록스 중국 시판 허가 기대감과 또 제품의 다변화 기대감이 함께 맞물려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한 주의 첫 번째 거래일 월요일장,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종목 한번 들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민되고 있는 종목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어디로 연락하는 거였더라? 혹시나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그리고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먼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 높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W 같은 경우는요, 보통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혜택이 있는데요. 저희 함께 하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무료 방송에서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는지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실까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짜잔! 네, 끝자리 번호가 6447번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 나와주셨는데 지난주에 나와주셨을 때 갖고 온 종목은 어떤 흐름 보였는지 화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최영동 전문가께서 이노메트리 가지고 와주셨어요. 자, 이노메트리가 2.82%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최영돈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종목은 세경하이테크가 나와 있네요. 세경하이테크가 수익률 150% 이상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자, 2위는 덕산네오룩스가 차지한 모습인데요. 역시 수익률 6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3위는 힘스입니다. 4위는 토니모리네요. 자, 토니모리가 50% 가까운 수익률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5위는 옵트론텍이 차지하면서 역시 포트폴리오가 짱짱하게 수익 향상되면서 채워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 준비했는데 여러분 오늘 힌트는 좀 어려우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 추종, 대시세, 포착 기법 최영동 전문가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4글자입니다. 자, 5G 관련해서요. 관련주로서 알 수도 있겠고요. 또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의 관련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쪽에 다 해당하는 종목 뭐가 있더라? 4글자 중에 뭐가 있더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RF 관련해서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혹시 B가 영어로 뭐죠?
네, 그거죠. 네, 여러분의 수익도 비처럼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과연 어디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함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가지고 와주셨는지 잠시만 기다리시면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상담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머니W 스탁세일즈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 세일즈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요. 자, 오늘 AS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용동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신 많은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랑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네.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이노메트리라는 종목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참 지금서부터 이제 AS를 좀 해드릴 종목들은 지옥에서 살아온 놈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옥에서 살아났다고요? 네, 와. 자, 일단은 뭐 지난주에 무슨 이슈가 있었죠? 미국 이란발.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스닥 지수가 거의 3.9%, 4% 가깝게 진짜 하락을 무서웠어요. 했었는데 정말 어마무시하게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종목들은 정말 그 지뢰밭에서 살아남은 정말 좀 튼튼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들은 한 번씩은 좀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이노메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말 기점으로 해서 2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크게 올랐습니다. 네. 수소법 통과가 이루어지면서 2차원지뿐만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정말 일제히 좀 올라갔었는데 제가 아마 그 이전, 그 전주, 지지난주까지 해가지고 2차원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연 이틀, 연속으로, 2연속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게 아마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그 마지막 종목으로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자, 2차전지 장비, 검사 장비 쪽에서 굉장히 좀 기술력을 보유를 해주고 있고 향후에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노메트리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 드디어 5일선, 21선 밀집돼 있는 과정에서 매집돼 있는 과정에서 강하게 상승 흐름들 좀 보여줬었고 오늘 같은 경우 좀 음봉에 대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쉬어가는 구간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한 2%에서 3% 정도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큰 폭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평에 대한 밀집 자체는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목표가까지 우리가 한 번쯤 홀딩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한 단계 정도 리뷰를 좀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빠르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FW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AFW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차원지 관련된 장비주죠. 자, 그 이후에 바닥권에서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 관련 종목군들 이외에 코스닥 종목군들이 다소 조금 약세로 빠짐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들어 올려주면서 끝나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이앤 홀딩에 대한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주인 이노메트리아 AFW에 대해서 계속 홀딩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이 너무 겸손을 하셔서 지금 자랑을 안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RF텍과 실리콘웍스가요, 또 모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RF텍은 23% 이상의 수익을 올리시고 계시고요. 지금 실리콘웍스는 14% 이상의 수익을 역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빠라라빰빰빰 지금 축하음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RF텍 같은 경우도 저희가 네. 참 좋은 자리에서 잡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정말 뭐 눈부시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5일선, 21선 밀집돼 있는 건 매집돼 있는 과정에서
한 차례 정도 급반등이 좀 이루어지면서 5일선이 21선과 이제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G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을 때 2020년도는 5G를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가 됐든 디스플레이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RF텍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23% 정도에 대한 상승 흐름들. 와. 특히 지난주에 이란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전혀 영향 없이 그러니까요. 꾸준하게 상승 흐름도 좀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격을 좁힐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5G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살아나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에 대한 방향성은 당분간은 우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 23%에 만족할 게 아니고 꾸준하게 좀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좀 늘려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F텍은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또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자랑할 종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웍스인데요. 와, 이 종목도 14% 이상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도 계속 수익 나갈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2월 9일 날 매수를 했는데 네. 자, 11월 1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자, 5일선 골든크로스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5일선, 21선 차례대로 우세향 패턴들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뿐만 아니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섹터인데 그 부분에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T라든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들, 팹리스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IT 종목에 대한 선순환 과정에서 중심에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매수한 이후에 14%, 15%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리콘웍스에 대한 위치를 봤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우리가 더 노려볼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이앤홀딩에 대한 제시해드리면서 제가 틈틈이 수익률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AS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옆에서 계속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웍스도 계속 계속 추가 상승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홀딩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스에즈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아마 많이들 눈치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기가레인입니다. 이 기가레인은요,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고주파 RF 커넥티비티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딱 5G 시장 선점을 위해서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2020년은 아무래도 반도체 주도 그렇지만 5G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직접적인 수혜를 아주 대놓고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저와 동조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앞서 시장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뭐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RF텍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5G의 시장 부분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통신망에 대한 변혁 확대 부분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5G 시장 일단은 작년도 한 해 정말로 정말 끊임없이 올랐던 섹터입니다. 네, 쭉 올랐죠. 그렇습니다. 네. 자, KMW 같은 경우는 10,000원짜리가 80,000원대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와. 거의 뭐 800% 8배가 올랐습니다. 그 종목 샀어야 되는데. 아쉽죠. 네. 자, 하지만 이제 늦지 않았다는 거. 맞아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도래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다수의 반도체 또는 이제 5G 장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난 가을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4, 3분기 실적까지 다 땡겼은 주가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고평가가 이루어진 거죠. 네. 하지만 지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1분기 동안 주가에 대한 조정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내 같은 경우는 5G에 대한 시장 자체가 이미 개화가 돼가지고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 이제 2020년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5G에 대한 시장 자체는 다시 한번 2020년도 1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재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라고 되면은 이 기가레인뿐만 아니고요. 앞서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5G 관련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만큼 판이 굉장히 잘 깔려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판이 잘 깔려 있다면 저희 투자자분들도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올해 미국과 중국, 유럽까지 한국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G 관련주들, 특히 그중에서도 기가레인은 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호재가 있죠. 이 스마트폰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업그레이드돼서 고스펙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 고스펙을 위해서는 여러 부품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기가레인에서 부품을 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많은 부품들을 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앞서 언급드렸듯이 기가라인 같은 경우는 RF 커넥터에 대한 부분들이 통신 장비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두 번째는 RF 케이블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RF 케이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중저가에 대한 스펙 상향들이 좀 이루어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LTE에 대한 스마트폰이 주류였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2020년도에서는 5G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와 더불어서 멀티카메라 관련해가지고 이미 주가가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성장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카메라 그리고 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5G 통신망 RF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규 폼팩터에 대한 모델 부분들이 상당 부분 2020년도에는 새롭게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동사가 스마트폰의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RF 케이블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상당히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차량 전장화에도 필요한 이 케이블 자체가 RF 케이블이기 때문에 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통신망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동사가 생산해주고 있는 RF 커넥터는 통신 장비, 네. RF 케이블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폰에서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RF 케이블이라는 게 스마트폰 고사양에도 꼭 들어가는 필수품이고 거기에다가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앞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필수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또 대단한 게 있어요. 기가레이는요, 바로 RF 반도체용 식각 장비, 그러니까 LED용 식각 장비에 있어서 시장 확대를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넘버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넘버원인지 봤더니 전 세계 LED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할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뭐 2018년부터 중국에도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 세계에 수출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호재거리가 있다면 어떻게 또 실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언급드렸듯이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30%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9% 정도 반도체 장비와 더불어서.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신사업군들을 멈추지 않고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ED 관련된 식각 장비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글로벌 LED 칩 식각 장비 시장에서 마켓 셰어 부분들이 60%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ED 시장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번에 CES 2020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불거졌던 스토리들을 좀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LED라는 또 새로운 기술들이 또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동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LED에 들어가는 칩 식각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앞으로의 먹거리들을 그동안에 지금 RF라는 하나의 뭐 스토리를 가지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RF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다가 항상 이게 성장 부분들이 다 오거든요. 네. 하지만 거기서 이제 멈춰가지고 주가가 밀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다음 세대까지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개발들을 계속 해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통신 장비, 반도체 장비, 그리고 스마트폰 장비 다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성장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LED 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 흐름들 그리고 마이크로 LED에 대한 성장 흐름들까지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은 시장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을 봤었을 때 현재에 대한 주가 위치는 상당히 저평가에 있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먹을거리,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또 글로벌 LED용 식각 장비 넘버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앞으로 마이크로 LED에서도 또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미래까지 계속 잘 될 것 같은데요. 빨리 또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최영동 전문가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다름 아닌 기가레인이었습니다. 기가레인은 과연 어떠한 매력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함께 판넬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요, 사실 5G 관련해서 굉장한 사업 영역 크게 확대해 가고 있는데 심지어 올해 이 5G 시장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전망 나오고 있죠. 재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제는 주가가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가레인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요 고객사에 있어서도 이 스마트폰에 있어서 부품 굉장히 계속해서 통신 부분에 있어서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스펙이 지금 상향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가레인에게 있어서 얻어지는 수혜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LED 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확대 흐름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 혹시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엣지라고 보이시죠? 이거 재채기 아니라 식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씩 알게 되는데 이렇게 식각 공정,
시각 장비에 있어서도 이 기가레인이 또 일가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확대 흐름 가져가게 되면은 역시 모멘텀으로 수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 우리 최영동 전문가께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자 이희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자, 오늘 기가레인 가지고 와주셨는데 사실 뭐 5G,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는 다른 종목도 무수히 많거든요. 근데 굳이 기가레인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을 한번 아마 빠르게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한번 보셨을 텐데 네.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음. 1분기, 2분기, 3분기, 심지어 4분기까지 마이너스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만큼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다는 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좀 뒤로 하고 2015년, 2020년도에는 실적에 대한 우상향들을 저희가 점쳐볼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RF 커넥터 부분들에 있어서 한 8배 정도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와. 그만큼 기존의 4G에 들어갔던 RF 커넥터에 대한 수요보다는 5G에 들어가는 RF 커넥터에 대한 수요 자체가 8배 정도가 넘어가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RF 커넥터를 만들어내는 회사 자체는 상당히 무수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물량을 전체 모든 기업들이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다소 조금 이제 경쟁에서 처졌던 부분들을 2020년도에는 다시 한번 정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부분도 좀 강점을 잡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은 강점뿐만 아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변동폭, 상승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상승폭은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종목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해도 되는 건지 가격 전략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자에 대한 캔들 자체 드디어 이제 60일선에 안착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주가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주가에 대해 반영이 됐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자리는 사야 될 자리, 매수해야 될 자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내일 시가 부근에 저희가 포트에 한번 편입을 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추적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리고요. 만약에 좀 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짧게 보진 않겠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자체가 1,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200일선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시기보다는 직전 고점이죠.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2,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저희가 설정을 해서 좀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스권의 하단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기 상승권의 하단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1,500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짧고 굵게 한번 저희가 매매하는 스타일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짧고 굵게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네, 수익에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가레인 과연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바로 지금이 사야 할 시점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시초가 매수가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타이트하게 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단기 상승 구간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1,500원 부근이니까요. 이 부분 터치 시 매도 전략 취하셔서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해보세요. 5G장이 활 올라간다면 바로 기가레인도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전화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전화 연결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때문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연락 주셨나요? 네, G3 BNT요. 네. 31,200원에 20%를 샀습니다. 네, G3 BNT 매수가는 31,200원이고 비중은 20% 네네. 맞으시죠? 네. 자, 그럼 바로 최영돈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밝으세요. 네. 자, 일단은 뭐 G3 BNT 오늘 4.92% 좀 약세 흐름도 좀 보여줬는데요. 네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오늘 워낙 다른 섹터에서 수급 부분들이 좀
크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방향성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G3BNT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11월 달에 대한 고점 자체가 29,000원이고요. 그리고 저점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27,000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자체는 매도에 대한 의견보다는 오히려 홀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27,000원에서 26,500원을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박스권 상단까지 뭐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일단은 손절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과 26,500원대 사이를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26,500원을 하향 이탈시켜야 되는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JP 모건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수요 부분들까지 발생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겠죠. 32,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 설정해서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릴 테니까 좀 기계적으로 좀 박스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다시 한번 네.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일단,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32,000원. 언제까지 가지면 될까요? 이번 주 전문가님? 안으로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아, 여유 있게 좀 네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머니 다시 고맙습니다. 한번 네, 정리 도와드릴게요. 매도보다는 네. 홀딩 전략 이번 주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6,500원에서 2,700원, 27,000원까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2,000원이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 전화 상담에 이어서 바로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문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들 깔끔하게 저희가 시원하게 긁어드릴게요. 한번 어떤 것부터 볼까요?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알령이 풀리면 오를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에어부산인데 매수가가 5,810원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에어부산 오늘 종가는 5,380원으로 매수가까지 올라오지는 못했는데요. 한알령 해제. 과연 수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안 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매각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뭐 급등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에어부산이라는 특성 그리고 항공주에 대한 특성상 항공유 자체가 유가 자체가 좀 올라가게 되면 빠지는 흐름도 좀 보여줬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 없이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자체는 8월 달에는 저점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저희가 5,200원을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점이겠죠. 이 라인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좀 홀딩하자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급락하기 이전 가격 되겠죠. 한 6,3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 설정해서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잘 다지고 가면서 수익 낼 수 있도록 대응책 잘 살펴봐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역시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가장 짱짱하게 가져갈 수 있는 토니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50원에 담으셨고 비중 같은 경우는 10%인데 투자 전략 부탁드린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토니모리 12,750원에 오늘 종가 기록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앞서서 화장품주들 그리고 한한령과 관련해서 얘기를 말씀 좀 드렸을 때 드디어 이제 박스권, 길고 길었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니모리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쉽게 말씀해서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근 4개월 동안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는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단기적으로 매도에 대한 의견보다는 앞서 언급드렸던 뭐 시진핑에 대한 방문 흐름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대한 하락세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구간에 돌입하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자체는 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고요. 조금 더 좀 길게 봤었을 때 직전 고점 부분이겠죠. 한 15,000원대까지에 대한 약간은 좀 스윙적인 관점에서 홀딩에 대한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모리 살펴주셨고 홀딩 전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FN 리퍼블릭 매수가가 879원인데요. 비중은 10%. 879원이네요. 879원의 비중 1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FN 리퍼블릭 현재 오늘 4%대 강세 보이면서 975원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님, 예. 어떻게 수익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화장품 중에서도 참 다양한 화장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화장품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그리고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자 4%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움직였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좀 대량 거래량이 통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수익
상승권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970원에서 1,000원짜리로 바뀌는 자리까지 좀 지켜보자. 그렇다고 되면 직전 고점이겠죠. 1,1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몹시 설정해서 대응하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단기적인 흐름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들 유지하자. 그리고 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원 선을 넘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함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영돈 전문가님이 AS 종목을 많이 해주셔서요. 스탁세즈 종목까지 해서 한 5종목 정도를 아주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더 빛나는 종목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